조선 채널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조학 교수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문제됐던 사건들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이 주거침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면 왜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되는 쟁점들을 함께 다뤄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익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여자분이셨습니다. 여자분이었고, 죄송합니다. 남자였는데, 피해자도 남자였어요. 피고인도 남자, 피해자도 남자인데, 이런 관계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아마도 서로 사귀는 내연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처의 동의하에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결국은 피해자 처의 집이기도 하죠. 둘이는 동거하고 있었으니까 부부로서 그 집에 들어가서 3회에 걸쳐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해자의 남편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간 것이 과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들어갈 때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스스로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3회에 걸쳐 들어갔고 들어간 목적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가 옛날에는 처벌의 대상이 됐었죠. 그때 간통행위가 뭐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야외에서 이루어질 때는 간통만이 문제겠지만 간통행위를 하는 자들 집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배우자, 뭐 여자였다면 남편이 되겠고 남자였다면 이제 부인이 되겠죠. 부인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한 거 아니겠느냐. 즉 남편이라든가 부인이 간통하러 자기 배우자랑 간통하러 들어온 것을 알았다면 그 집문을 열어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없는 도중에 한쪽 배우자의 승낙 내지는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면 이것은 나머지 배우자, 동거자의 동의권이 없이 들어온 것이고 주거 안정적인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주거침입 여부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경우에 간통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도 성립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결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의 주거 안정권을 존중해주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됐죠.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에서 이루어졌을 때, 특히 피해자, 상대 배우자겠죠? 배우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전히 주거침입이 된 것으로 봐서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처벌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될 것인지, 즉 피해자 입장에서 내 주거 안정권이 침해됐다. 왜? 내 동의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동의했을 리가 없다. 출입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내 의사에 반하면서 들어온 거니까 무엇이다? 주거의 침입이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당신의 동의는 없었지만 당신 배우자의 동의는 분명히 있었잖아? 그리고 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단 이상한 방법이라든가 수단, 원래는 밧줄을 타고 들어온다든가 문을 뭐 부수고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거침입은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거 실제 쟁점이 됐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과연 형법상의 주거 침입으로서 단독죄마저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야. 비록 남편 입장에서는 또는 부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건 형사상의 범죄는 아닐 거야. 왜? 누가 뭐래도 동거하는 사람의 그 집의 주인 동의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법원의 판결도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냐고요? 울산지법 1심입니다. 단독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주거침입죄 같은 것은 형사 합의 사건이 아니라 단독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독 재판부가 심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심에서는 종전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죄질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 남편 입장에서는 주거 침입됐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잖아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과 엉뚱한 남자가 자기가 잠을 자고 쉬었던 거실이라든가 침실에서 그 나쁜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남편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간통 자체도 실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큰 건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왜 내 집, 내 안방, 내 침실, 내 침대에 있을까 한다면 그 간통행위가 어떤 여관이라든가 호텔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 충격은 굉장히 커서 실은 주거 침입을 가지고서 6월이라는 징역형을 선택했고 다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런 결과가 생겼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울산지법 합의부죠. 이제 항소부를 하는데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은 같은 지방법원에서 하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의 사건에 대한 항소만을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는 그 단독 재판부가 속한 지방법원의 항소 전담 재판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같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뤘죠. 그러니까 같은 법원에 있는 하자들끼리 재판을 했던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셨습니까? 정반대 결론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 길티가 아니라 무죄! 당신은 주거침입이 아니야!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어! 하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는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때 그 피고인, 그 상간자라는데 그 남자가 피해자의 남편이 일시 부재 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법리의 해석 문제로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선고했느냐? 피고인이 이 주거에 들어갈 당시 그 남자가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야 한다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즉 주거 침입에서 말하는 침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동의를 받았으니까 주거의 평온 상태를 깨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판사님, 남편의 주거 평온을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반대론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 남편이겠죠?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 즉 그 남편이 알았다면 나의 주거권이 침해됐을 것이다. 또는 내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의사가 명백하더라도, 즉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영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즉 그 주거침입죄에 있는 성립의 주거의 평온을 객관적으로 본 것이죠. 주관적 의사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해 들어갔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아니다. 비록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남편의 주거 안전권이 평온권이 깨질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형법상의 주거 침입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건 쟁점을 정리하면은 결국은 공동 주거에 있어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에 한 사람인 주거 내 현주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고, 둘째 비상적인 방법이라든가 예외적인 방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동주거에
쓰나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주거 침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사건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법원에서도 같은 쟁점이 문제됐던 것이죠. 즉 대법원에서 쟁점도 무엇이냐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통해서 공동주거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부재적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과연 종전처럼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즉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다른 그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죄라고 보십니까? 무죄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유죄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받았던 충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엄격히 따면 좀 이상한데요. 남편이 충격은 충격이지만 아무튼 같이 사는 사람이 배우자는 같은 권리가 있고 동등한 직이고 우열관계가 없고 주인 뭐 그런 관계가 아닌데 어린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같은 공동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법원은 어땠을까요? 대법원도 견해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실은 소부라고 해서 사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라든가 또는 종전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소부 안에서 판사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에는 대법관 전체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원합의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13분이세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계세요. 근데 모두 몇 분이시죠? 14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겸직하시는 분은 행정 일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대법관은 몇 분이 되는 것이죠? 12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법원장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총 13분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다수의견, 즉 13분 중에 다수의견이라는 것은 7분이 되면 다수의견이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9분, 많은 분이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니야. 그래서 피고인을 그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거예요. 즉 13분 중에 9분이 주거침입이 아니다. 즉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어떤 법리를 적용했느냐? 이런 겁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 여기서는 처를 말하겠죠? 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즉 반대했을 것이라는, 들어오지 못하겠을 것이라는 그런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권에 내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을 침해하면 주거침입죄로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즉 주거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 하고 이것을 보호법이라 하고 이것을 침해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비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온히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짐을 깨놓는다든가 나가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집에
법적으로 적법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평온하게 일단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현실, 실제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의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 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 체결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법으로 살았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어요. 그럼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민사적으로는 점유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나갈 의무가 있을 뿐이죠. 인도의 의무가 있을 뿐이죠. 그래도 거기서 살고 있다면 그 주거권은 평온한 주거권은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주거침입죄.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상 권한이 있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것이고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은 없더라도 문제 안 된다는 그 문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다수 의견 9분의 대법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한지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 외형에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행위태양은 행위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법률적 용어죠. 일반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법률가들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즉 객관적인 모습을 갖고 판단해야 되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의사라는 주관적 사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정, 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허락했을 리 없다는, 그죠? 그런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된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라고 판단한 울산지방법원 한소부, 그걸 원심 판결이라는데 그 원심 판결에 지지해서 결론은 상고 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지난번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전에 종전에는 다 그런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그런 판결을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결과 이 전원비자 판결과 반하는 종전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모두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록 간통의 목적으로 공동거주자 1인이 부재 중에 다른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다른 거주자의 남편이나 부인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주거죄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일부만 동의합니까? 전부 동의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 의견 9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상고 기각가 됐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다수 의견 9분과 같이 똑같이 상고 기각, 즉 무죄가 맞지만 다른 이유를 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개 의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의견을 다수 의견이라고, 그렇지 못한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이라고 부르는데,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다른 근거를 갖고서 다수 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걸 우리는 별개 의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개 의견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분씩의 대법관씩.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까 13분의 판단권자 중에서 9분이 어떻게 됐죠? 9분이 다수 의견으로서 상고 기각했고, 또 한 별개 의견이 2개인데 각각 한 분씩 했어요. 그럼 모두 몇 분이죠? 2분이니까 11분이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한 거예요. 모두. 9분은 논 것까지도 이론적인 것까지 완전히 일치했고, 2분은 다른 의견으로서 다수 의견과 같이 했어요. 그 중에 한 분, 지금 별개 의견 첫 번째 별개 의견 한 분이시죠. 그분은 역시 피고인을 주거 침입죄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울산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은 옳다. 그래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을 했지만, 논거는 달랐어요. 뭐냐면 두 분 동등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승낙을 받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던 남편, 내 의사를 우선해서, 비록 1대1이지만 남편의 의사가 우선하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주거 침입은 유죄야 한다는 것은 부부의 공동 권리, 대등주의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유죄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승낙을 받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한쪽의 동의는 받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유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고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동죄니까 유법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서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별개 의견 두 번째, 이분도 역시 한 분이세요. 그분도 역시 결론은 피고인을 주거 침입죄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돼야 된다는 다수 의견과 같이 했지만 논거는 달랐어요. 뭐냐면은 침입의 의미를 지적 보호법과 관련시켜 파악하거나 보호법의 구성요건적 행위 내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약간 어렵죠. 이는 침입의 의미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객관적으로 행위태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보호법과 연결시켜서 하는 순간에 애매해져서 어떤 때는 침입을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안 보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 출입행위는 그 출입 승낙을 한 공동거주자가 통상적으로 공동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친구가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놀 수 있고 고소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때 다른 남편이 집 나갔을 때 거기가 고소 치는 거 반대할 수도 있고 차 마시는 거 반대할 수도 있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들 오는 거 싫을 수 있어. 걔 우리 순진한 부인 꼬셔가지고 자꾸 놀기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주거 침입을 볼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동주거의 특성이 있죠.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너 별가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거주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 거주자의 의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하였다면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침입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9분, 한 분, 그래서 총 11분이 이것은 무죄다. 그래서 원심은 판결을 잘했다. 칭찬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아니다. 이것은 주거침입죄다. 그래서 종전처럼 유죄를 했어야 되는데 무죄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파기하고 환송하겠다. 환송해서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산지법 항소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봤느냐? 종전, 지난번에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법익의 기속 주체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입 통제는 거주자의 의사 및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주거의 침입은 종전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침입이라는 것은 행위 태양 객관적 모습이 아니라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침입의 의미나 판단 기준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거의 경우에도 공동거주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더라도 부인이 부동의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부인이 동의하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기도 하죠. 근데 부인은 동의받고 나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도 그렇다면 주거침입자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이죠. 낮에 뭐 술 먹으러 남편이 부인이 없을 때 남편 친구들 불러놓고서 술 먹시는 거야. 부인은 싫어할 수 있죠. 근데 내 허락 없이 침입해서 내 주거권이 주거의 평온권이 깨졌다. 그러니까 주거침입 성립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그전에 간통죄만 놓고 볼 때는 간통죄가 합헌이었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법한 것이 명백했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이 된다고 볼 여지도 높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반대 의견이 어떤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의견 두 분은 종전과 같이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직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부재직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남편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다. 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기환송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어렵죠. 여기에는 철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생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세계관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할 때 주거침입죄는 형법상에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때 단순한 문자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침입이란 문자 해석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거라는 것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침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실은 세계관, 가치관이 투영되고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은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 건전한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실은 법리론적으로 보면은 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 맞는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남편이 느꼈을 주거의 평온권도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참 어려운 주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대법관이었다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물론 이 대법관님도 찬성이든 반대든 다수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게 판관의 재판관의 숙명과 같은 것이다. 참 어려운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은 어려운 직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들어왔단 말입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뭐 성교를 하든 뭐 서로 막 차를 마시고 있건 뭐 옷을 벗고 있건 뭐 그럴 때 남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왔어요. 출장 일찍 끝났다든가 뭐 일찍 퇴근했어요. 또 볼 일이 있어. 갑자기 집에 뭐 소리를 놓고 뭐 있어서 가지러 왔다가 문을 열고 들어보니까 진짜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도망가면 다행인데 뻔뻔하게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버틴다. 그때는 태거불응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뭘 주냐면 남편이 흥분하잖아요. 거꾸로 또 부인이 그걸 발견했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정말 자기 집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부인도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화 좀 내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죠. 그때 조심할 거 있어요. 그때 폭행을 하게 되면 폭행죄는 오히려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들어온 부인이나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또 문제를 삼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흥분되고 화가 나고 정신이 없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때 합법적으로 녹음 같은 거 하면서 나가라 법적 조치하겠다 라고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지. 벌써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폭행 상해죄 처벌받을 수도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인가도 또 문제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배우자랑 간통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상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대신 불법행위라고 봐서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해요. 누구에게? 남편 또는 배우자 부인에게. 그래서 그 상간자도 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갔다. 근데 주거를 침해했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법상 주거 침입죄는 안 돼. 그때 집에 들어온 거, 내 허락 없이, 내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그때도 과연 불법행위는 볼 것인가? 또 쟁점이 되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생겼는데 옛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가 여행을 떠나잖아요. 미성년 자녀들이요. 부모랑 같이 살잖아요. 그때 친구들을 불러들여요. 부모가 없으니까 며칠간 그날 땅덩어리 넓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자동차 여행도 좋아하고. 그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불러들여서 성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모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모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딸도 혼내키지만 상대방도 얼마나 미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부모의 동의권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때 미성년 자녀는 분명히 승낙을 했고 주거침입이 될 것인가도 문제될 거예요. 그때 저는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이 주거권은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미성년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봐서 침입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현재 대법원 전원의 재판결을 취지를 보면은 주관적 요소를 자꾸 빼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과연 제가 된다 할지 아마도 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권은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동의 안 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추진적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간통 목적으로 비록 한쪽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을 통해서 출입했다면 적어도 형법상에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배우셨죠. 그리고 관련된 쟁점까지도 배웠죠. 재밌죠. 이것이 조선제도의 여러분들이 드리는 유익함과 재미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 버튼, 좋아요 누르고 알림 버튼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알림 버튼, 좋아요 꼭 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